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선후배 기사님들 더우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 영상 주제는 원래는 이제 썬팅, 새 차를 뽑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주제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내가 택시 새 차로 다시 뽑으면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거나 설치하거나 명심하겠다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썬팅입니다. 지금 이건 기상청에서 내놓은 2024년까지 한국의 평균 기온 변화입니다. 이게 몇 년마다 들쭉날쭉하지만 중요한 건 흐름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한국도 더워지고 있고 지구도 더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솔직히 낮 운행이 많이 힘듭니다. 물론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오늘도 낮에 10장 정도만 찍고 그냥 들어왔어요. 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려고 이제 활동 시간에 지금 활동 시간 10시 6분이네요. 금방 찍고 활동 시간은 뽑아 먹어야죠. 그래서 낮 운행 좀 하고 좀 빨리 끝내고 들어와서 쉬다가 이제 활동 시간 뽑아 먹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냥 활동 시간 야간 안 하고 낮만 쭉 하고 저녁에 퇴근 맞춰서 일을 했죠. 근데 낮 시간에 뜨거우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틀어놓으면 손님들이 오히려 춥다고 이제 좀 낮춰달라, 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는 손님들도 너무 덥다는 거예요. 밖에 택시 기다리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꺼달라는 손님들이 예전보다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어컨이 분명히 시원해요. 그럼에도 손님들이 타고 내리는 그 짧은 시간에 문 좀 열고 이렇게 해버리면 실내가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굉장히 온도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 낮추고 한 18도, 18.5도 그 다음에 풍량도 굉장히 강하게 틀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썬팅이 좀 싸구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업하시는 영맨님이 해주신 그거거든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썬팅 얘기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으니까 문제가 어떤 날은 일어나면 이제 냉방병으로 머리 두통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틀 수도 없고 안 틀 수도 없고 틀자니 또 냉방병으로 좀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또 에어컨 바람 많이 쐬면 힘들고 참 골치 아프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썬팅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차를 새롭게 뽑으면 지금 썬팅을 벗겨내고 새로운 썬팅을 한다? 그렇게 또 돈 쓰기에는 꽤 아깝고 그래서 아쉬운 게 내가 만약에 차를 바꾸면 썬팅은 이제 반사로 하고 싶어요. 요거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낮 운행 위주로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썬팅을 반사로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 아니면 비반사를 하시더라도 영맨표 기본적으로 그 쿠폰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거기에 비용 좀 추가하더라도 괜찮은 걸로 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열 차단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반사 비반사가 뭐냐? 요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비반사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일반적인 검정색 썬팅, 틴팅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반사가 거의 안 되죠. 다만 이제 그 진하기에 따라서 실내가 덜 보이고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이 하십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열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정색으로 진하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이 필름 자체가 열을 머금고 있대요. 그러면 이 필름이 열을 받고 뜨거워지는데 이게 안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뜨거운 열을 계속 발산을 하는 거야. 열을 머금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을 때 진짜 한 12시나 1, 2시 이때는 창문이나 앞에 만져보면 뜨거워요. 에어컨을 막 틀어도 실내가 덜 시원한 이유겠죠. 열을 안쪽에서 머금고 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햇살이. 그래도 이게 장점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 다음 전파 방해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반사는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새 차를 바꾸면 저는 아마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한 10만 초중반까지 바짝 타고 내년 여름 되기 전에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반사는 뭐냐? 은색이에요, 은색. 이게 예전 같으면 양아치들 막 그런 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요즘에는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시고 택시 기사님들도 이 반사 필름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현명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반사 틴팅은 그 은색으로 주로 된 거 있죠. 은색이나 요즘에는 뭐 관광 가면 약간 막 다른 색, 막 녹색도 있고 아니면 뭐 빨간색도 있고 다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은색 계통으로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유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필름에 금속 성분이 들어가서 유리와 거의 비슷한 성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거울 보는 것과 똑같아요. 거울에서 우리가 얼굴이 반사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 필름으로 쓴 건 실내가 아예 안 보여요. 마치 그냥 거울이 창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까이 고개 들이대고 들여다봐도 안이 안 보여요. 그냥 반사가 되니까 금속 성분으로.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비반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검정색 필름 있죠. 그것처럼 열을 머금고 있는 게 굉장히 적대요. 마치 거울을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반사시키는 거죠. 반사시키면서도 또 금속 성분이라서 열을 덜 머금고 있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흰색 옷을 입는 게 좀 덜 덥기 때문이잖아요. 검정색이 열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능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색이 열 차단에 굉장히 좋대요. 유리하대요. 단점은 전파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제대로 수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반사 틴팅으로 차 전체를 앞유리까지 윈드실드까지 다 둘렀을 경우에는 이게 제가 전에 타던 차가 이게 틴팅을 했거든요. 전차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뭐 이를테면 관악 이런 데 있죠. 그러면 거기는 빌라촌으로 촥촥촥촥 이렇게 줄이 한 칸 빌라 지나고 다음 줄 쭉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빌라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 비 오는 날이나 어떤 날은 그 GPS를 제대로 못 잡으면 두 번째 들어간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멀지 않은 차인데 이게 하늘에 빌라로 빡빡하게 가려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 정도의 한 5m, 10m를 착각할 정도 그 필름으로 인해서 전파 방해를 받으면서 제대로 위치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에 들어갈 때 조금 지금 이쪽인가 그냥 내비는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지리 웬만큼 다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 곤란함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반사로 나는 하겠다. 난 낮 운행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반사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전면에 윈드실드는 반사로 해버리는 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유리 쪽은 그냥 뭐 할 수 있다면 비반사로 하고 최대한 핸드폰을 창가에 앞유리 쪽에 가까이 붙여놓거나 하면 그나마 좀 덜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만약에 뒤로 있다 그러는데 뭐 GPS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성이 보통 뭐 3개, 뭐 4개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뒤쪽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다. 뭐 구름 끼거나 이렇게 비 오는 밤이나 이럴 때는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름 날씨는 솔직히 좀 못 버티겠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필름을 그 영면표 싸구려를 했겠죠. 제일 싸구려를 했겠죠. 솔직히 뭐.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열 차단이. 그래서 요즘 한 12시, 1시에 창문을 만지면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열을 머금고 있어서 이게 되게 후회된다. 아쉽다. 굳이 여기 왜 돈을 아꼈을까? 그 후회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를 시작하거나 시작하실 분들은 썬팅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 이제 여름은 여기 기상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더 더워져요. 내년 더 더워지고 뭐 잠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계속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썬팅, 틴팅에 돈 아끼지 마십시오. 검정색으로 하더라도 좀 비싼 거. 영맨 쿠폰 썬팅은 절대 하지 마시고 거기에 추가금 내가 낼 테니까 좀 상급으로 해달라. 뭐 이를테면 버텍스. 가장 유명한 게 버텍스 900. 버텍스에서 1100 뭐 이런 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 밑에 거 한 버텍스 900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 거 아마 한 뭐 좀 싸게 하면 70만 원, 80만 원 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 한 50에서 70 정도는 준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좀 괜찮은 거 하시는 게 여름에 낮에 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난 진짜 좀 그렇다. 그러면 반사로 하시는 것도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라. 저는 만약에 다음 차 바꾸면 웬만하면 앞에 유리만 안 하거나 앞에는 비반사로 검정으로 이제 좀 옅은 걸로 하고 그다음 옆에는 옆 창문이랑 뒤쪽은 그냥 반사로 다 둘러버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낮 위주로 영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서도 낮 위주로 계속 할 거라서 아마 그래서 저는 이 더위를 점점 가기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민 잘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것들 이제 제가 또 새 차를 꾸미면서 만족하는 것, 이건 꼭 필수다라는 것도 얘기 드려볼게요. 하이패스 미터기 연동. 자, 이거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작업한 곳은 10만 5천 원인가 비용을 줬어요. 아무래도 작업비가 많겠죠. 미터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블루투스 하이패스 그 기계까지 해서 작업비 설치비 해서 10만 5천 원인가 드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굉장히 편해요. 특히 요즘 수도권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올려도 사실 하나잖아요. 고속 이렇게 한 개니까 사실은 크게 굳이 지방이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일반 고속도로 갔다가 다시 고속화도로 갔다가 고속도로 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막 몇 번씩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헷갈릴 정도로 여기에서 900 얼마, 여기에서 400 얼마 내고 저기에서는 또 1000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막 고속에서 고속화도로 이렇게 하면 막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쓰기 전에는 막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뭘 눌러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해놓는데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둔다든지 오래 하신 기사님들도 이거 가끔 이제 깜빡하고 계산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개 지나가면 막 애매해서 그런 경우가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적당한 계산하기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한 끝다리 해서 막 2,750원 막 한 3,550원 이 정도 계산이다 그러면 그냥 3,000원 받고 2,000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렸거든요. 귀찮아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귀찮아요. 그걸 다시 또 요금이랑 더해서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하이패스 미터기 연동되는 거 하면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 계산이 돼요. 웬만한 것. 아주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근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인천공항에서 영종이나 아니면 인천대교 타고 나왔다가 기본적으로 그거 찍죠? 그 다음에 서울 들어가거나 그러면 저기 강남순환 타고 가면 거기에서 또 계산되고 아니면 위로 가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서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거쳐서 내는 경우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생각 안 해도 그냥 도착해서 집을 누르면 그 하이패스 요금이 그러니까 통행 요금이 별도로 뜹니다. 그리고 그 합쳐진 금액이 뜨고 그 다음에 통행료도 따로 보여줘요. 그러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행료 빼고 입력을 하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해버려도 돼요. 카카오도 따로 적어 입력해라라고는 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요금으로 그냥 툭 쳐도 그 전체 매출에서는 크게 세금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하이패스 미터기 연동은 꼭 하십시오. 이게 미터기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천 지역은 제가 다른 미터기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개꿀이다. 우리가 택시 운행하는데 이제 신경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안 쓰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래서 요금에서 빼먹는 거 아예 없고 너무 편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하이패스 미터기 연동 10만 원 정도면 꿀이죠. 이건 꼭 설치하십시오. 강추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타시는 분들,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은 블루링크 이제는 그 마이현대 그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쓰십시오. 특히 이제 겨울에 꿀입니다. 여름에도 요즘에는 괜찮죠. 근데 겨울이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5년 무료고 무슨 기능인지 아시죠? 다만 이거 이제 연세 있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핸드폰 상에서 앱으로 차를 시동 걸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타 있죠? 지금 중국 소나타도 이거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5년인가는 무료일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3년인가 5년인가는 무료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여름보다 겨울에 우리가 타면 초반에 추워서 고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옷을 많이 껴입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차까지만 좀 부지런히 가고 타면 따뜻한 상태에서 그냥 옷도 덜 입고 그게 편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두껍게 입고 가서 벗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편하니까. 근데 이건 블루링크로 이제 차에 가기 전에 시동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최대 한 10분까지 걸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이라도 웬만큼 차가 따뜻해지는 거죠. 여름에도 요거 설정해 놓으면 그 시트에 통풍까지 켜고 그다음 뭐 이를테면 18.5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도 차에 가면 시원한 거예요. 특히 이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런 게 없고 지상에 주차해야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상에 주차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겠죠. 겨울 같으면. 그래서 앞에 성에도 다 제거해주고 그다음 차 안에 겨울에 그 추운데 따뜻하게 데펴주거든요. 근데 이건 현대차 지금 중국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거 공짜예요. 그냥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연세 많으시면 이걸 못 쓰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분들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다른 기사님들 좀 이거 할 줄 아는 기사님 만나시면 뭐 커피나 대접하면서 요거 좀 부탁하면 그냥 설정하는 거 쉽습니다. 핸드폰으로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정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꾹 한 2초 3초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시동 걸리면서 한 10분 정도 데펴주는 거예요. 겨울에는 데펴주는 기능, 그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냥 그렇게 켜놓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택시 하는데 굉장히 편하죠. 타고 내릴 때, 탈 때 겨울에. 그래서 요 기능은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대기아는 있으니까 쓰시라라는 겁니다. 혹시 안 쓰시는 기사님들 계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차 쓰시려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뭐 이런 분들이 적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 택시를 적극적으로 자가용처럼 쓰려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가등이랑 자석 옆에 띠 이거 많이 고민하시는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고. 근데 여기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블루투스 가등이죠. 그걸 어차피 블루투스 가등이 그렇게 충전을 자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에 바꿀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자가용으로 쓸 수 있게 그 접착식 자석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가등에 그냥 자석으로 해서 딱 붙거든요. 붙는데 그걸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까지 하려면 비용도 들고 좀 귀찮죠. 관리를 해주기가. 충전을 계속 꾸준하게 뭐 그게 그래도 한 일주일 보름은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불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아예 그걸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 들어오고 꺼지고를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즘 보면 그냥 앞에 있잖아요. 빈차 등에서 빈차 등 말고 빈차 거기 표시되는 데서 번호까지 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님들이 가등을 보기보다는 번호를 봐요. 번호를. 거기에서 그냥 빈 차면 가까이 가면 어차피 손님들이 타려면 타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솔직히 길방이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낮에는 상관없고 밤에 그나마 이걸 빈차등 불 켜지는 걸 쓰는데 밤이라도 길방 손님이 적잖아요. 그래서 길방을 굳이 많이 안 하는 분은 굳이 블루투스 가등을 불 들어오는 걸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석용으로 해서 껍데기로 해서 붙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충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쓸 때 붙여놓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길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러니까 전원을 넣는 블루투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더미만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고 그리고 또 여기 빈차 앞에 빈차에서 이제 번호도 뜨고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위에 거보다는 앞에 그거 보고 어차피 다 확인하니까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부담 많이 가지지 않고 충전식으로 안 하고 그냥 더미만 해도 된다. 그리고 옆에는 그냥 자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이건 이제 르노 꼴레오스 신형이죠. 서울 기사님이신데 그 택시 작업을 할 때 옆에 저거 있잖아요. 뒤에 서울 개인, 그다음 옆에 서울 개인. 보통 서울 같으면 옆에 서울 개인, 뒤에 서울 개인, 그다음 위에 가등. 자, 요게 사실상 택시의 다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맹을 하면 우버 택시 뭐 저런 거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요걸 다 자석으로 만들면
그냥 저거 일하기 전에 착착착 붙여놓고 일하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내가 자가용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 옆에 서울 떼고 뒤에 거 떼고 위에 가등 떼서 요거 세 개만 떼서, 그러니까 반대편도 있겠지만 그걸 떼서 그냥 트렁크에 넣어두고,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번호판만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합법이 맞냐? 택시를 이렇게 해서 자가용으로 쓰는 게 맞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사님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쓰시니까 요즘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부담되는 게 바로 저 가등을 불 들어오는 그 기능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굳이 불 들어오는 거 안 해도 그냥 더미만 자석식으로 하면 상관없겠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제 개인용으로 쓸 때는 옆에 스티커 위에 가등만 3개만 떼놓고 쓰면 그냥 번호판만 노란색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택시라는 인식보다는 조금 편하죠. 물론 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택시 그거 다 해놓고 그냥 자가용 쓸 때는 쓰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건 이제 개인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요렇게 개인용으로도 좀 쓰시는 분들은 굳이 전원 들어오는 블루투스 가등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이제 나는 불 들어오겠다 라고 하면 하셔도 되지만, 사실 그 기능이 요즘 운행하는 형태에서는 크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거 미리 얘기 드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아시죠? 자가용으로 쓴다면 아무래도 내 사업구역보다 멀리 가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때 절대 네, 유가보조 받는 카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내 개인 카드를 만들어 두시고 아니면 다른 일반 카드로 꼭 결제를 하셔야 돼요. 절대 유가보조 카드로 타 지역 가서 쓰시면 안 돼요. 아니, 물론 우리가 지방에 손님을 모시고 갔다,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떳떳하잖아요. 근데 내 개인용으로 썼다가 이제 무작위로 그냥 너 이거 운행 맞아? 라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시스템으로 다 걸러내서 무작위로 걸러내서 하겠죠. 그런 의심이 되는 기사들은. 그러면 증명을 해야 돼요, 운행을. 근데 내가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수급, 부정사용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그때 정지될 때 굉장히 빡세게 정지시켜버립니다. 페널티가 말도 안 되게 길어요. 뭐 이를테면 달 수준으로 그냥 유가보조를 정지시켜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빡세니까 절대 우리가 아껴봤자 뭐 15,000원이잖아요. 한 번 넣는데. 근데 그거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불법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건 내가 개인용으로 쓸 때는 무조건 개인용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전기 택시나 그다음 하이브리드 가솔린 타는 분들은 좀 마음이 좀 편하긴 하겠죠. 그런 분들은 어차피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네. 그분들이야 뭐 진짜 전기 택시면 그거 딱 떼고 편하게 지방 가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좋겠죠.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 SUV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건 가정용으로 장거리 여행 가기도 좋죠. 그래서 스타리아도 뭐 기사님들 보면 저 자석식으로 해서 주말에는 여행용으로 여유 있게 사시는 아주 멋진 기사님들도 계시고, 그다음 SUV 같은 것도 이제 짐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가정 여행용으로 꽤나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저도 내년 정도에 만약에 한 10만 15만 타고 20만은 좀 빨리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15만 타고 SUV로 바꾸면서 자석식으로 해서 평소에는 이제 좀 가정용으로 적극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지금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썬팅은 이제 여름 낮 시간 계속 운행할 거 생각하니까 저는 반사식으로 은색으로 아예 안 보이게 그걸로 적어도 역과 D는 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바꾸더라도 하이패스 연동, 미터기 연동은 무조건 하고, 그 다음 요 D 요거 자석 D로 해서 좀 가정용으로 차도 적극적으로 쓸 것 같고, 그 다음 위에 꽃갈은 굳이
저는 안 넣어도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냥 더운데 손님도 없어서 야 이거 내 차 SUV로 만약 바꾸면 어떻게 작업할까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돈 많이 버시고.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너무 돈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차피 계속 가맹이 늘어나면 그래서 마음 조금 내려놓고 그냥 사고 안 난다. 내 건강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리미리 마음을 바꾸셔야지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